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영준 교수라고 합니다. 아,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이제 귀코목으로 나뉘고 있죠. 저는 이제 귀코목 중에 귀를 맡고 있고 귀 중에 또 청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 원주 세브란스 병원은 강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돼 있고 강원도 환자들을 대부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면접 때 항상 질문 받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의대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비인후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대에 왔고, 그 다음에 또 난청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의대에 와서 또 이비인후과를 선택하고 난청을 하게 됐어요. 이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목 위에 있는 거는 이비인후과가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비인후과에서 목 위에 있는 부분을 다 진료도 하고 진단도 하고 그다음 치료하고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일도 하기 때문에 저희 이비인후과는 내과적인 요소와 외과적인 요소를 반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이 목 위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제가 이비인후과의 제일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비인후과 의사는 약간 토탈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 제가 이 학생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상담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특히 이제 내가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는 이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요즘에 보청기는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또 끝날 때는 이제 또 한번 찾아오시죠?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특히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추세가 노화성 질환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많이 최근에 맞는 질문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잘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 저희가 이걸 말할 때는 노화성 난청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있지만 그 정도 정상 범위보다 더 많이 안 들리게 되는 걸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걸 요즘에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연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에 와서 처음 제가 인공화호를 한 환자가 있는데 83대 환자고 저랑 우연히 성도 같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고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양쪽 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분이 이제 독거노인인데 제가 좀 이분을 꼭 치료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환자가 정말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83세 그러면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라는 말을 저한테 제일 많이 하고 특히 83세 독거노인이면 옆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쉽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저한테 꼭 듣고 싶다.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듣고 싶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글로 저한테 썼죠. 그래서 그때 환자 분한테 제가 저희 원주에 있는 이비인후과 그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분의 인공화호에 대한 수술 비용을 마련했고 그 환자한테 이제 무료로 저희가 인공화호를 시행하게 됐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매번 이제 외래에 있으실 때마다 가끔씩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자여서 그 환자가 오면 간호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형님 오셨다고. 그냥 성이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제일 기억에 남고 항상 어디에 나갈 때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이제 가끔 멍해질 때가 있어요. 양쪽에 삐 그러면서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잠깐 있을 때도 있지만 뭐 한 1분 이상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말하는 거는 내가 내 몸 중에 제일 소중한 건 청력인 것 같다. 나는 이걸 잃으면 내가 되게 두려울 것 같다라는 말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나이가 들면 난청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는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아마도 연구를 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노화성 난청이 빨리 오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보는 환자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제 지인이라든가 우리 가족들 중에 있냐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보청기를 제가 이제 아직 아버님이 저희가 이제 77세고 어머니가 한 70세 정도 됐는데 아직은 난청이 없으세요. 그래도 제가 이제 지금부터도 계속 보청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 아버님들이 다 그 연세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고, 제가 보청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보청기는 늙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청기는 안경과 같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환자분의 지금 불편감을 좀 없애주는 도구입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죠. 네, 제가 대한청각학회에 있다 보니까 대한청각학회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환자의 고통을 좀 알기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하루를 지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보청기를 끼고 하루 종일 있어 봐요. 일어나자마자 보청기 제가 갖고 있는 대여한 거를 갖고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하고 좀 생활을 하다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퇴근해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할 때까지 보청기를 이제 착용해서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보청기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처음에는 끼면은 소리가 이제 좀 다르죠. 아마도 이어폰을 꼈을 때랑 그냥 스피커를 꼈을 때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뭔가 개방감이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라고 느끼는 반면에, 이제 보청기라는 소리를 끼면 조금 더 폐쇄적이고 조금 더 인위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은 좀 짧은 것 같고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만 그 소리에 계속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청기를 빼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소리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뇌에 대한 학습이, 한 정상인 같은 경우는 3일에서 4일 정도 보청기를 끼시면 많이들 익숙해지고, 저는 이제 계속 난청이 있었던 분들한테 보청기 적응 시간은 한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보청기를 꼈을 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뇌에서 받아들이려면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 착용하고 계시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주변에 저한테 보청기를 맞히러 오는 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 학회에 나가면 인공화호를 한쪽씩 끼고 있거나 양쪽에 끼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어릴 때 자기가 난청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환자들을 이해하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기 때문에, 물론 인공화호나 보청기를 하신 분들이 이비인후과 의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 중에는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봅슬레이 선수인데, 그분도 인공화호를 했어요. 인공화호를 하고 나서도 금메달을 땄죠.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인공화호를 하고 그걸 극복하고, 난청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청각에 굉장히 의존하는 이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난청은 어떤 사회적인 직업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특히 노화성 난청이라고 나이가 드시면 잘 못 듣죠. 그러면은 가장 불편한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난청 환자들은 주파수 대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직접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말하는 것보다 이 전화를 통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한테 잘 계시냐 물어보면 잘 못 듣고 그 다음에 또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그래서 부모님 손을 잡고 저희한테 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난청을 둔 부모님, 난청을 둔 자녀, 부모님을 자녀로 둔 사람들은 부모님의 약간 미래가 걱정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소통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든 재활해 보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모님 손을 잡고 빨리 오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화성 난청은 40대부터 시작합니다. 40대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노화성 난청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노화성 난청은 20년 동안 서서히 발생하는데 가능한 빨리 부모님 손을 잡고 저희한테 와서 정밀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저희가 훨씬 더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청기라든가 인공화호라는 재활을 통해서 원래 청력으로 정상 청력을 듣게 하겠지만 원래 자기가 아무런 치료 없이 자기가 원래대로 약을 먹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만이 치료에 가장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은 가능한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와서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게 하는 게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40대에서 50대 사람들이 재취업을 한다.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겪고 나서 다른 직업을 이제 겪는데 게다가 중간에 어떤 병, 중이염이라든가 뭐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에 의해서 갑자기 난청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힘든 일을 장애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직장과 다른 직장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난청인 상태에서 어떤 직종을 구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난청인 거를 좀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청각 장애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6급부터 2급까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급수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경증, 그다음 중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청각 장애라는 것들을 진단 받으시면 아무래도 이 기업들에는 그런 장애인들을 이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 보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청각 장애인이 오히려 청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손이라든가 뭐 시각으로 일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장애인을 이제 저희가 선발하고 나서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하지만 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자기 작업 환경이 맞다면 오히려 기업에서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듣는 거 청각하고 좀 연관이 없느냐를 좀 먼저 생각해서 직장을 좀 하시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이득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특별 전형 케이스로 또 직업을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청각하고 굉장히 밀접한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청각이라는 것들은 아까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장애를 이제 보청기라든가 인공화호라든가 다른 방법들로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활 기간을 가능한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서 그 취업을 하기 전까지 빨리 재활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청각 장애인을 좀 뽑고자 하는 사장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마 사장님들도 아마 면접을 보다 보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과 그다음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면접 보다 보면 아무래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있잖아요.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대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기업에 이득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난청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정상 청력이 될 수 있다. 내가 잘 안 들리지만 정상 청력 때문에 일에 대한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경험, 자신감도 많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좀 더 헌신도도 높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이 장애를 극복한 이런 난청을 극복한 청각장애인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선발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도 저희 사회가 이 난청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사 서영준에게 난청이라는 게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거가 사실은 난청이라는 어릴 때 난청을 좀 치료하고 싶다는 굉장히 막연한 과학자의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난청을 치료해서 이 노벨상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를 진학하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오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난청을 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난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명인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많진 않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재능을 제가 어디다 활용할까 고민을 했을 때 이 난청이라는 저한테는 미션을 준 것 같고 제가 이걸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세대에 제가 깃틀이 돼서 좀 누군가는 정말 나중에 미래에는 난청이라는 질병이 컨트롤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나의 사명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저희가 계속 전문가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해서 고견을 가지신 전문가들을 정말 어렵게 제가 친분을 이용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채널을 통해서만 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 채널을 좀 구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